질문 중에 똑같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고 가정법을 쓰고 똑같은 폐쇄를 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폐쇄에 대한 권한이 사실은 성모병원장한테 있질 않아요. 질본의 지휘를 받아서 시장과 도지사가 합니다. 쉽게 해서 보건소장의 자문을 받아서 시장이 하는데 성모병원에서 2명의 8층에서 2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금 보고가 된 거예요. 상황을 정리하니까 그냥 거기가 내과병동인데 그냥 노인분들이에요. 노인네들이고. 그러면 성모병원장에게 급하게 전화했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8층. 많으면 간병인이 왔다 갔다 하는 7층만 폐쇄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한 열흘 전에 성남 재생병원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 야속하고 과하고 일반 진료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강하게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미안하고 죄송하고 병원장의 요청도 있었지만 폐쇄를 그 동을 다 하라. 그랬더니 급하게 응급실 병원 동이 있는 A동과 B동인데 거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비로 두자는 거예요. 안 된다. 7층, 8층이 아니라 즉시 전 동을 A동, B동을 다 폐쇄하라. 그리고 그 환자, 가족, 의료인 전원을 전수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아주 지나치게 과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느냐? 2명만 딱 대고 폐쇄하고 소독하고 거기만 싹 비웠으면은 될 일이면 되는데 그 결과 72명이 확진자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런. 나머지 격리시키고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됐든 그날 당장 한 사람이 됐든 72명이 나왔던 거예요. 재생병원 같은 건 어떤 거냐? 그 골든타임을 한 층만 딱 하고 며칠 일주일 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가 확진됐는지 뭔지도 모르고 일상생활 간호는 노래방 떡볶이집 12군데를 가고 뭘 뭐라 그러냐 자연인을 어딜 가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참 묘하지만 이런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조기에 이런 수습이 결과적으로 의정부에서 또 한 번 아주 대형 이것도 작지는 않지만 폭발적인 그 문제를 최소한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었고 지금은 자가 격리 및 아까도 이제 확진자 이제 보고를 소상하게 드렸습니다만 성모병원과 관련되는 어떠한 징후가 이제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고독하고 어렵고 민망한 결정이지만 그 당시는 아주 한두 명씩 나왔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근데 그것이 시간적인 골든타임을 늦으면 이게 큰일 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그러고 비슷한 상황이면은 경제적인 그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적으로 이거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급작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황당하게 사망하는 영국 총리도 사망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러고 이 공식석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김정인의 자맹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휘 고와 누가 그냥 5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미국이 초일 국가, 영국이 3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사연은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우리가 10,000명 조금 더 똑같은 상황인데요. 인구 대비 이렇게 됐고 200 몇십 분이 돌아가셨지만 참 안 되셨죠. 그러나 의료 체계, 방역 체계 이런 것들이 총동원돼서 이렇게 막았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거기에 또 국민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 치룰 때, 월드컵 치룰 때 이러고 또 무슨 광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국가가 어려울 때는 다 무슨 이유든 간에 나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그게 결국적으로 전부 공직자들이 방역했죠. 그래서 공직자와 의료진 아까 이제 이게 전해 들으니까 대구가 이렇게 터지니까
의료진이 갑자기 필요했던 거예요. 강원도 필요하고 거기 대구 인력까지는 안 되니까 의료증 면허증 가지고 뭐 이제 70 먹은 그 노인네 의사 면허증 반납하기 이것도 또 가고 퇴직 강원도 가고 한 10배가 몰렸다는 거예요. 몇십 명 필요한데 그거에 10배가 몰려들어서 그 외국은 어떠냐? 현직에 있는 병원에 있는 그 간호원들이 도망가고 의사 도망가고 총 들고 나한테 자꾸 그러면 뭐 한다고 이렇게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뭐 약도 없는 데 가서 의료진이 달려간 그런 헌신 또 국민들이 더 여러 가지 이게 국가가 외롭고 힘들 때는 또 총체적으로 나서서 그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하려는 이런 위대한 민족성 이런 또 국가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극복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습교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발병이 돼서 확진자 총수는 72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분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거기 있는 환자들, 보호자들, 간병인, 의료인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발병이 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확진자가 나오면 질병본부가 바로 이제 이 관련되는 역학조사를 이렇게 이제 벌려서 확진자가 되면은 바로 도지사의 명령권 안에 들어서 도지사가 환자를 재배치합니다. 대부분 의료원에서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의료원에서 확진자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고 그 중에 확진자에 의한 질본부에서의 그런 이제 역학조사에 의한 접촉자들은 즉시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한 500명 되는 거예요. 어쩐 이유로 확진자와 2m 이내에 1시간 이상 노출이 된 사람은 집에 14일 동안 있어라 라는 상태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합해서 72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핵심 질문은 그 중에 의료인은 몇 분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환자도 있고 간병인도 있었고 의료진도 5분이 있었어요. 간호사 3분, 의사 2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의료진은 5분이 전부 이렇게 완전 치료가 됐어요. 완전 치료가 됐는데 한 분만 여성 간호원이 치료는 됐는데 그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이제 그 죽은 균이 계속 양성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나머지 4분은 1차, 2차 음성 결과가 나와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안전에 관한 이제 복귀는 뭐냐면은 진료의 형태가 2가지가 있는데 외래 진료, 아프다 그러면 약만 타고 가는 외래 진료와 아예 입원 환자들이 있는데 외래 진료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등록된 외래 진료만 맞는데 15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아예 신규 외래 진료부터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거고 지금에 있는 이 입원 환자는 거의 지금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위한 상태 외에는 전부 다른 병원으로 옮겨놨는데 입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그런 입원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2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틀이 지나서도 2번 다 양성되는 사람만을 입원 환자로 분류해서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쪽에 이번에 저희 성모병원을 필두로 해서 의정부가 정말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의료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보이지 않게 의정부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진짜 열정을 다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확대간부 회의도 이제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상회의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하고 있는 여러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각 동에 계신 뭐 동장님들, 그다음에 직원 또는 그 주민 모든 분들이 이 방역이나 이런 분들 쪽에 많이 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또 활동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을 좀 도와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방역을 넘어서 경제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5월 6일부터 이제 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도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의정부시도 나름 좀 생활 속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 또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에 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를 정말 고민하면서 같이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신 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냐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가에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한 11개의 회사에도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약제를 개발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임상 실험을 위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의학적인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그 약을 희석을 해서 썼을 때 그 약이 인한 반응이 몸에 생깁니다. 몸에 생기는데, 몸에 이제 사이토카이닌이라는 거에 의해서 몸에 반응을 하는데 면역 반응이 너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너무 급상승을 해버리니까 그 급상승된 그 물질, 모노사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그 폐라든지 장기에 가서 이물질처럼 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급성 이렇게 부전증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래 그 목적으로 쓰는 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하에 이제 지금은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그거는 아마 신생아들 보면 이제 코로나 설사라는 게 있고,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정통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뭐 B형, D형, T형 뭐 이런 이게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변성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라든지 이게 전파력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변종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게 팬데믹 코비드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로 걱정하는 게 가을에 또 이게 또 다시 대유행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변종이 생겨서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병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계획하는 게 간호간병 제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제도로 하고 되도록이면 병실 안에 2m 간격이죠. 그래서 4인을 두고 저희들도 지금 3월 10일부터 하지만은 이제 5인실 병실 기준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2명 아니면 3명의 환자분을 둘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풀 가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만약에 그게 생겼을 때는 거기에 병동이 아닌 그 병실에 대한 폐쇄를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동선, 환자들의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진의 동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CCTV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그 동선 확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발열이라든지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들의 그 출입서부터 진료를 보고 입원하는 그 동선 또 다시 재확인해서 지금 다시 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는 이제 질환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었고, 입원 중에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2차례 시행해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고,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다른 요양병원으로 발병한 상태가 돼서 퇴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그 바이러스의 그런 면역학적 특성과 코로나 검사에 대한 그런 그 민감도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확진이 된 건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의료진끼리 얘기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환자가 들어와도 똑같이 그 시점에서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역과
치료는 절대 저희가 이번에 겪으면서 느끼는 건데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쪽을 너무 방역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치료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그 시점에 그러면 100% 방역을 뭐 120%, 200% 올렸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할 수 물론 그렇게 되면 그 환자는 놓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진료 공백이라는 거는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환자가 저희는 뭐 다른 병원에서 또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도 2차례 음성 나왔고 치료가 종결됐었으면 원래 퇴원하는 그런 요양병원이나 뭐 비과조치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조사를 이렇게 해서 괜찮다 그러는데 한참 있다가 음성자가 양성으로 되는 그런 과도기와 혼란상이 있는데 몇 분 정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성모병과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사망한 분은 몇 분이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셨어요. 한 분이 이제 그 저혈 격리 기간을 끝나고 이제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양성이 나왔던 경우가 저희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심각 단계에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의정부 시뿐만 아니라 경기 동북부의 여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앞으로의 진료 시스템이라든지 그걸 좀 더 체계화하고 간편하게 해서 지역에서 저희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센터를 지켜나가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탄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때문에 보건소,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감염 관리해 주시는 이쪽 역학 쪽이라든지 거기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주신 언론인 또 5명이 감염돼 있었는데 그분들도 지금 다 음성으로 판정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달 됐을 시점에 다시 한번 또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정상 진료를 이제 개원을 하는데 아직은 전체 코로나에 대한 게 심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과 똑같은 진료를 할 계획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경계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입원과 외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 외래의 경우는 이제 병원에 대한 출입 통제와 외래에 진입하는 환자들을 최종적으로는 모두 다 최근에 그런 위험 지역을 방문했거나 자가격리가 되어져 있거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지를 모든 진입자들 키오스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게 증상이 없는 대상이 없는 비위험군만 안으로 들어와서 외래 진료를 보게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위험군들은 안심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귀가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 PCR을 시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단계를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원입니다. 입원은 조금 다릅니다. 입원은 들어와서 진료진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접점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수위를 다르게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 시점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이 확인이 된 후에 병실로 입원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재 지금 남아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남아있는 환자들과는 전혀 병리된 그러한 위치에 병리된 공간에서 이제 병실로 입원을 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호자에 대한 부분인데 보호자들에 대한 경우도 우리가 1인 1주 보호자 1명만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팔찌 같은 형태의 걸 이제 부여를 하고 그분들도 병원에 이제 상주를 한다라는 조건을 이제 하는 경우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이제 완수하고 들어가고 가급적 이제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간호간병 통합 형태의 그런 진료를 하려고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분이 이제 의사 2분에 간호사 3분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유증상이 있었던 분은 이제 2분이었고 무증상으로 계셨던 분, 우리가 이제 전수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양성으로 나오셨던 분이 3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주 후에 검사를 다시 확인했을 때 그때는 3분이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 중에 2분은 계속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증상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는 몸속에 다 죽었지만 그 코로나의 이제 찌꺼기가 몸에 남아 있으면서 그게 이제 PCR 검사에서 계속 양성으로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음성으로 나왔고 한 명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마저 이제 나오면 저희가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재확진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또 한 달 동안은 이제 공가 처리를 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복귀할 예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PCR을 할 때 그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이제 코로나 검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스틱만 놓고 빼는 것 같지만 환자들이 하면서 기침을 하게 되거나 이 비말에 대한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PCR 검사는 레벨 D를 입고 검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N95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 마스크 지침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인 비말이 노출되지 않는 단순 접촉의 경우에는 지금 쓰고 있는 KF94나의 그러한 그 마스크 적용이 이제 적절한 거로 보아지지만, 그러나 호흡기 이 비말이 입이나 코가 노출되는 그러한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치과나 또는 이비인후과 또는 내시경 검사 또는 수술적인 그러한 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레벨 D와 함께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거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PCR 검사에 대한 수용을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보다는 지금 그 이용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서 이 지역에서 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아마 원장님께서도 당연히 저희 병원에서 이익을 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않았던 거고요. 아마도 향후 전망을 하면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향후에도 올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면 재유행이 그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방역 대책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합동 방역을 해갖고 시민단체하고 합동 방역을 좀 하고 있어갖고 매주 금요일 날 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든 시설에 다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보건소 방역반이 전체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역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의 그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정확한 그 환자는 이제 발생이 되자마자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확한 뭐 내용, 사고의 사망의 원인이나 이런 거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코로나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사망률이 기저질환을 가진 그러한 고령에서 기저질환이 악화되면서 심폐 질환 기저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서는 또 다른 그 경로로서 아주 급성 호흡기 부전 증후군을 이제 아주 빠르게 경과를 진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망하는 예들도 이제 적지 않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환자의 경우는 아마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환자의 경우가 아니라 전체적인 코로나 환자들에서 젊은 사람들의 사망률에서 그런 일이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의료가 의정부 지역의 의료를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좀 그 이제 꼭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보면 지역 내에서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으로서 이제 있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주말 같은 때 보면 거의 저희 응급실을 찾아오거나 하시는 분들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경증 환자들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증도 있으신 분들이 한 30% 차지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말에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오셨을 때 그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그걸 저희들도 지켜야 됩니다. 권역응급센터라는 건 저희들이 그냥 온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수용해갖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제시 시간이라는 게 있고 입원하는 그런 시간 재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들 병원에서 이용을 못하고 전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병원 규모로 봐서는 응급실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에 한 1.5배 이상 분들이 이제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다 치료할 수 있는 가용 능력이랄까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이게 중소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런 야간 진료라든지 이런 다른 진료가 이제 병합해서 같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병원이 모든 걸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을 계속 이때까지 쌓아왔다고 저희들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 공간이 이렇게 옛날 이렇게 30년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공간 내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여기지고 있습니다. 을지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경계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지병원이 들어오면 그 병원들의 특성이 있고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이 지금 보면 수원이나 뭐 저기가 부천이나 이런 데 보면 인하대병원과 빈센트병원과의 이런 관계 또 부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정부가 한 10년 늦게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인 이런 혜택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시설적인 건 부족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